근데 저희가 오픈을 딱 하고 나면 예. 사실 가장 많이 준비하고 심혈을 기울이는 것 중에 하나가 오픈 이벤트. 맞아. 뭐 전단지도 나눠주고 음악을 틀면서 뭐 마이크 홍보도 하고 인형탈 쓴 사람들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뭐 사은품 나눠주기도 하고. 근데 정말 이거 준비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거든요. 오프라인 중심의 마케팅, 오픈 개점 이벤트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요즘 오픈 시점에서부터 온라인을 장악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온라인에서는 말이 필요 없이 뭐 이 세 군데 우리 가게 어떻게 띄울 것인가 이게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서울 수도권의 최고의 관건은 예. 배달 어플에 그럼요. 별점하고 예. 평 좋은 게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그렇죠. 별점 이벤트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요. 요즘 그러니까 치킨, 피자, 족발, 분식, 중화요리 같은 이런 배달 아이템은 뭐 당연히 배달 앱과 이 배달 앱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연관되지 않고는 이거 뭐 돈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전단지 시장이 빠르게 없어지고 있죠, 지금 있군요. 상당히. 그 배달앱 시장이 거의 온라인을 장악하면서 다들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개점 이벤트도 외부 업체에 의뢰해서 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고 전 창업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케팅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SNS로 많이 홍보잖아요. 예. 근데 이 SNS를 할 때 요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SNS를 통해서 하는 것 중에 우리 가격 정책이거든요. 네. 가격을 할인해 준다 그러면 또 그것만 헌팅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아 맞아요. 한때 무슨 쿠폰, 무슨 몬 이런 데 들어가면 할인 쿠폰을 발행해가지고 그렇죠. 예. 거기 가서 먹는데 항상 할인하는 곳만 예. 찾아다닌다고. 그날만 예. 네. 그러면 기존에 온 단골 고객을 또 놓칠 수 있는 그렇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소셜 커머스 마케팅을 초기에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오픈 매장 같은 경우는 뭐 초기에 수백 명이 이렇게 팔리잖아요. 네. 이게 뭐 하루 동안의 반값 이거였으니까요. 네. 근데 결국은 초기 오픈 효과는 가져왔는데 대부분 그 소셜 마케팅, 그 소셜 커머스 마케팅이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해지고 네, 없어진 이유가 초기 오픈 고객으로 인해서 쫙 사람들을 끌어 모으긴 했는데 그 100명이면 뭐 500명이면 500명이 반값 티켓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일주일, 2주일 내에 한 번에 몰려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오면 아까 2시간 걸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SNS에다 야, 그 집 정말 아니에요. 어때요? 너무 이러는 게 오히려 마케팅을 한다는 게 오히려 악플을 만드는 이것 때문에 그런 어떤 SNS 마케팅의 부작용 중에 하나였죠. 어떻게 보면. 좋습니다. 그러면 개점을 준비하고 있는 제가 매장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지 VCR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여기에 개점을 앞두고 있는 가게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물감. 세경필. 저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가게인데요. 뭔가 미술학원인가요? 뭔가 그리는 곳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는 책 읽어주는 물감놀이 키즈 카페입니다. 물감놀이 키즈 카페 자체가 많이 없기도 하고 집안에서는 좀 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좀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만들게 되었어요. 물감놀이 키즈 카페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공간. 여기는 아이들이 물감놀이를 하는 공간입니다. 이 매트는 사실 욕실에 까는 미끄럼 방지 매트인데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다 깔아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그림을 그리며 놀 수 있는 공간인 만큼 인테리어 하나하나의 소재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림을 그린 뒤 물로 지울 수 있는 벽면도 그중 하나입니다. 여기는 부모님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아이들이 들어가서 수업을 받고 물감놀이를 하는 동안 공간을 분리해서 부모님들께서 뭐 커피도 마시면서 카페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게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가장 신경 쓴 부분 중 하나가 이건데 건물 근처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이 많은 곳인 걸 알게 되어서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아직 오픈 전인 가게. 그런데 벌써부터 손님들이 도착했네요. 혜진아, 우리 이모랑 물감 고르러 가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픈하기 전에 보완할 점을 찾으려고 체험단 와서 지금 활동하려고 해요. 점포 개점 전 체험단을 모집해 미리 운영.
수업의 커리큘럼이나 고객의 편의성에 관한 보완점을 탐색하는 시간인 건데요. 아이들은 물론 함께 온 보호자의 반응도 하나하나 체크해 봅니다.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 미흡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겠죠. 부모님도 부모님 나름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도 같이 즐기고 엄마들도 같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오히려 전 나눠져 있어서 더 좋다고 생각해요. 단지 아파트 단지 내 중심에 있어서 단지 내 이제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가 많기 때문에 입소문이 조금만 타면 먼저 예약 안 하면 못 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드디어 체험이 종료. 과연 고객들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까요? 고객들이 돌아간 뒤 보완점들을 하나하나 적으며 점포 개점 준비를 다지는 사장님. 여기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하고 즐겁게 책과 물감에 조금 더 아이들이 흥미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로잉 예, 예. 그림놀이 하시는 그쪽에서 보면 체험단들을 꾸준히 이렇게 받고 개선할 점을 적극해서 예, 보완 그렇죠. 개선하고. 저는 이거를 못했었는데 예. 이렇게 고객 반응을 계속해서 알아보면서 보완할 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오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예, 그게 가장 타당하다고 보였고 좀 늦게 오픈하더라도 오히려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도 네. 하기 전에 문제점을 발견해가지고 오픈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오픈이 단점도 있나요?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왜 게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체험단을 모집한 것은 돈을 안 받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오프닝을 하게 되면 이제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고객은 물밀듯이 또 안 올 수 있는 문제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무료로 했던 건데 예. 저 돈 주고 가기는 좀 그렇죠. 이렇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예. 그러면 체험단보다도 예를 들면 미리 신청해서 체험 기간 동안에는 체험을 하게 되면은 예. 본격 오픈하면은 그때 조금 DC를 횟수를 제한을 줘가지고 미리 오는 사람한테는 횟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더 사용할 수 있게끔 주겠다. 원래는 10회인데 예. 체험해 보신 분들한테는 예. 12회로 드린다 뭐 이렇게. 예. 키즈 카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 예, 물감놀이, 뭐 그림놀이, 키즈 카페라고 할 수 있겠는데 키즈 카페는 스테디셀러 아닙니까? 키즈 카페 같은 경우는 글쎄요, 스테디셀러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무리도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카페라는 게 붙음으로 인해서 네. 우리나라 카페 수가 거의 7만 개가 넘거든요. 근데 단지 이제 어린이 전용 카페, 네, 네, 뭐 네. 어린이 전용 놀이터 이러는데 거의 한 20년 전부터 생기긴 했거든요. 그리고 엄청 규모가 커요. 그렇죠. 근데 전체 시장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키즈 수요가 네. 뭐 요즘은 한 명 아니면 안 낳는 딩크족들이 많이 있어서 네네. 키즈 카페 산업도 아주 전망이 아주 밝습니다. 라고 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수업이라는 관점에서 비록 내 아이는 하나지만 내 아이만큼은 요즘 뭐 아키텍키즈 해서 정말 건축 설계 도면처럼 정교하게 내 아이를 키우겠다. 뭐 이런 매니아 엄마들을 타깃으로 해서 네. 이런 키즈 카페는 아마 나름 틈새 물감놀이 이쪽으로 하는 곳은 아마 의미는 있는 것 같고요.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피트니스 센터. 덤벨이 보이는 곳이 피트니스 센터군요. 근데 피트니스도 정말 회원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상 많이 합니다. 네. 테니스는 워낙 대형 공간에서 투자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니까 이곳은 오픈한 지 이제 막 1년이 되어 간다는데요. 먼저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인테리어가 눈길을 끕니다. 연 매출은 한 1억 조금 넘고요. 그 연 회원은 유효 회원으로 했을 때 지금 한 450명에서 500명 정도 됩니다. 이곳의 성공 창업 비결은 철저한 점포 개점 프로세스 과정에 있다는데요. 상권에 맞춰서 인구수나 헬스장이 어느 정도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센터 주변으로 오피스텔이 3, 4천 세대 이상이 이렇게 오피스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저 주 고객인 20대에서 40대 회사원들이 접근하기 좋은 입지를 선택해 접근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또한 보통의 피트니스 센터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시설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와, 운동뿐만이 아니라 힐링할 수 있는 시설이 정말 많네요. 별거 아니지만 안마의자를 헬스장에 놔둠으로써 또 회원들이 쉴 수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따로 지금 있죠. 안마의자, 휴식존, 지금 이거는 온열 예, 맞아요. 온열 그 마사지 받는 존, 예. 뭐 찜질방, 야 엄청나네요.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회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인테리어에 넣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고 수익으로는 연관이 되지 않지만은 회원들의 입소문이 또 타기 때문에 그만큼 또 매출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포 개전 당시 진행했던 다양한 이벤트도 아직 유지하고 있다는데요. 늘 한결같음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의 성공은 오픈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했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라 말하는 사장님. 역시 결과는 과정을 배신하지 않나 봅니다. 모든 거는 준비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를 당연히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도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회원 수나 이런 거를 더 늘릴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방금 보신 VCR에서 보면 정말 준비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하셨거든요. 예, 예. 좀 장단점을 찝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특히 이 피트니스 클럽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렇게 대형 샵, 그다음에 뭐 테라피 기능 이런 공간까지 있는 이 정도라면 일단 소비자 만족도는 되게 높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형으로 했을 경우는 다른 중소형 피트니스 고객들까지 다 유입할 수 있는 강점은 있겠죠. 네. 근데 맹점, 약점, 위험성이라면 궁극적으로는 이 시설업 자체가 이렇게 막대한 거금을 투자한 거에 대해서 이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어느 정도까지, 첫째 이 손익분기점까지가 어느 정도 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성으로 갈 때는 최소한 5년 내지는 10년 정도의 이게 로드맵이 긍정적으로 그려질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죠. 업종별로 물론 다르긴 합니다만 너무 단기적으로만 효과를 끄는 이벤트는 좀 지양하는 것이 그렇죠.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장기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이벤트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자체적으로 피트니스 센터에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야 되는데 토너먼트식으로 처음에 방문할 때하고 3개월, 6개월 지나가지고 신체 변화가 된 사람들에게는 가장 우수한 무슨 상품을 준다든지 아니면 아까 뭐 그룹별로 피트니스를 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 토너먼트식으로 해가지고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이게 장기 고객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케팅 전략을 보면 대부분 가격 전략이거든요. 그럼 그 가격을 가지고 뭐 1년을 끊는다, 6개월을 끊는다 그러면 실제로 그 6개월, 1년을 유지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재등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스스로가 고객들이 신체 변화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제3의 다른 고객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자 그거죠. 그래서 그런지 어떤 피트니스 등록을 할 때 몇 킬로 이상을 빼면 돈을 돌려주는 피트니스가 있어요. 예, 그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많이 빼면 진짜 다 돌려주고 이만큼 빼면 반 돌려주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 예, 있겠군요. 맞습니다. 예. 저희가 뭐 많은 준비를 하고 개점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픈을 빵 하고 열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정말 이것만큼은 잊지 말자. 오픈식을 하기 전에 요거는 체크했느냐. 이 한 가지를 딱 짚어서 얘기한다면 가장 중요한 점이 뭐가 있을까요? 개점 전에 꼭 해야 되는 게 아주 세밀한 오픈 체크리스트를 저는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첫째 시설 부분은 언제까지, 그 다음에 간판 언제까지, 인허가 언제까지, 그래서 모든 일정별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하나씩 체크하면서 진행을 해야만 이 오픈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로스 위험 요인을 줄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체크리스트 중에서도 우리가 정할 때는 역순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역순으로 거꾸로 오픈 날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또 짚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 시행해가지고 이루어진 것은 별표로 치고 네. 내가 반바퀴 못했다 하면 동그라미 치고 네. 내가 전후 못했다면 X표를 치고 네. 그러면 X표 친 거는 왜 못했는지 네. 그것을 자꾸 되짚어 봐야 되는데 아하. 대부분 실수라면 그것을 만회를 하려고 하지 않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만회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도 한번 구상해야 되지 않나. 잊지 말고 복귀를 해라.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부 오픈 준비 다 하고 이제 열어야 되잖아요. 이때는 저는 제 생각에는 마음가짐입니다. 난 예. 잘 할 수 있어. 예. 할 수 있어. 자신감이. 걱정하지 말자. 파이팅하자. 이런 또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데 많이 알리지 말고 아는 사람 부르지 말고 일단은 많은 사람에게 테스트를 받은 이후에 그랜드 오픈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분 소장님 오늘도 다시 한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젠 알았으니까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예. 근데 아니까 더 못해요. 난 하지 말아야겠다. 예, 나 같은 사람은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픈까지가 워낙 머리가 아프다 보니까 네. 대부분은 오픈하고부터가 이제 실전인데 그렇죠. 오픈하기 전에 과정에 스트레스 받고 살 빠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했다가 그렇죠. 프랜차이즈를 해서 그래 마음은 편하고 오픈도 쉽게 하고 뭐 했어. 장사도 잘 돼. 기분이 좋아. 남겨보니까 돈을 못 가지고 예, 수익이 안 나. 그렇죠. 그 그게 장단점이 문제죠. 있는 겁니다. 그랬습니다.